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들 파이플레이 제 510화 장송의 프리랜 두 번째 편 시작할게요. 와, 박수쟁이.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박수쟁이 전대입니다. 정 과장입니다. 박수를 너무 열심히 치길래. 박수 쳐도 뭐라고 해. 아니 뭐 방청객이 있는 줄 알았어. 방청객이에요. 방청객의 마음으로 하는 거요. 방청객 아니야 거의? 말하는 거 들어보면? 자, 저번에 6화 중간 부분 슈타르크가 파티에 합류한 데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네. 저는 이제 본격적인 파티가 갖춰졌으니까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는 뭐 그런다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진 않지만 그렇죠. 자, 일단 북부 제국의 리겔 협곡 도시 바르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 이제 위병이 지키는 도시인데 북부 쪽으로 가는 관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여기 계속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야. 근데 페른이 이걸 제일 싫어해. 페르는 싫어하고 프리랜 되게 좋아해. 여기서 마법 연구나 하고 있으면 되겠다. 뭐 5년 6년 동안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페르는 또 입이 또 대빨 나왔어. 이 대빨 나오지. 그 표정 자주 나와서 재밌더라고. 이게 네. 이게 뺨 부풀는 약간 그런 표정이지. 그래서 페르는 이제 슈타르크와 함께 여러 경로를 모색을 해요. 둘이서. 프리랜이 막 오래 머물까봐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래서 막 뒷골목도 하고 뭐 도둑길도 막 뒤지다가 결국 왜 이렇게 슈타르크가 협조적으로 나오지라는 데 의문을 품고 물어봤더니 그 스승이 10년의 모험 이야기만 나오면 화색이 띄었다. 근데 나도 얼른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고 나서 갑자기 여기 성주가 등장을 하고 프리랜을 알아보고 나서 통과시켜줍니다. 너무 쉽게. 그 꽃가루 막 환송 받으면서 북부로 떠나. 이때 프리랜이 엄청 실망한다. 난 더 머물고 싶었는데. 그리고 난 이 꽃가루 받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자, 그리고 7화는 옛날 이야기 같은 것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한번 언급이 되는 제목이긴 하잖아. 약간 중의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 자, 플란메의 마도소가 대부분 가짜라는 회상과 함께 프리랜을 깨어나. 그리고 이제 절벽길에 낙석으로 이제 막혀 있잖아. 마차가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 주인이 의뢰를 해. 마도서만 있으면 무조건 프리랜을 해주니까 그 돌을 이제 치워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무너졌냐 했더니 마족과의 교전 여파로 이제 길이 막힌 거야. 그러니까 북부로 가면 갈수록 마족 잔당들이 있어가지고 뭐 아직까지는 약간 대치 중인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여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꾸 슈타르크랑 일을 하는데 페른이랑 아직 대면 하잖아. 그 님자 좀 빼달라고 슈타르크가 얘기를 하자마자 슈타르크 사마? 맨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알았어 빨리 이거나 해 뭐 이렇게 반말하는 게 나와. 근데 너무 또 싫어해. 결국은 슈타르크 사마라고 계속 부르지 않아요? 그렇게 불러. 그치. 그리고 맨날 이게 그 프리랜 할 때 리가 그 장음 표시라고 해도 네. 프리랜사마 맨날 이런다. 모든 그 프리랜이라고 안 하고 프리랜사마 이런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장음을 정확하게 한다니까요. 우리랑 달라요. 근데 그 얘기도 한번 하고 싶었는데 프리랜 성우가 너무 목소리가 듣기가 좋던데. 저는 그래서 내가 약간 허스키한 느낌의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그런가 보네요. 그렇군요. 허스키한 누님을 좋아하는구나. 우리 방청객은 이제 이해했다. 허스키한 게 좋았어? 알았어. 자, 이제 길이 열리면서 이제 걸어가면서 대화하는데 이 세상에 엘프가 거의 없어졌어. 거의 멸종 직전이야. 왜? 일단 수가 적어. 과거 이제 마족들한테 막 멸종 당하는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얘네들 자체가 별로 생식에는 관심이 없어. 연애나 뭐 이런 거 자체. 그래서 그냥 서서히 멸망하는 중이다. 마치 한국 같죠. 한국만 이런 건 아닐걸?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을에 도착을 했어. 마침 오늘 밤이 해방제래. 뭔 놈의 그냥 이렇게 축제가 많은지 몰라. 좋잖아. 놀고.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프리랜이 맨날 해. 인간들은 뭐 별의별 걸 다 기념한다고. 근데 요 축제는 뭐냐면 용사 힘멜일행이 마물을 토벌하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 앞에서 이걸 추억하기 위해서 뭐 하는 축제다. 그래서 이제 힘멜이 과거 동상에 굉장히 집착한 게 나와요. 막 여러 포즈를 막 맨날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렇지. 근데 변명이 있지. 그 프리랜한테 하는 얘기가 네가 미래의 외톨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렇게. 이것도 약간 뭉클한데? 그러니까 진짜 맞잖아요. 어디 가든지 힘멜 동상이 있어 그러면서 진짜. 이제 과거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우린 옛날 이야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와 늘 함께하고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다시 이제 여정이 시작이 되고 북부 제국 그라나트 백장령이라는 데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사건이 큰 게 나와. 그냥 이제 마족이란 존재와 직접적으로 이제 싸우게 되니까. 그리고 꽤 세 얘네가. 세죠. 그러니까 마족은 기본적으로 센데 프리렌이 워낙 세서 뭐 그리고 사실 전투다운 전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 그동안은 그랬죠. 그간은 약간 퀘스트를 해결하는 듯한 뭐 졸트라크 쓰는 걔랑 뭐 좀 싸움 뭐 이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큰 사건이고 뭐 실제적으로 물리력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을 만한 약간 외교적인 그런 어떤 함정 같은 것도 있었고 이제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마을 안에 갔더니 마족이 다니고 있어. 심지어 사람이랑 같이. 그래서 프리렌은 그냥 다짜고짜 공격을 하려다가 위병한테 체포가 된다. 그런데 이 마족은 뭐였냐면은 화친 사자로 온 사람이었어. 근데 마치 이제 프리렌 잡혀 엎드려가지고 막 눌려지고 있잖아.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안 하고 있는 듯한. 근데 그 눈이 마치 맹수를 보는 듯하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프리렌이 그래. 맞잖아. 너희는 인간의 말을 흉내내는 맹수일 뿐이다. 그치. 이 표현이 재밌지.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 또 특별한 점 중에 하나는 요즘에 그리는 어떤 뭐 마족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판타지에 나오는 것들은 약간 뭐 당연히 뭐 악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없는 족속들이 되게 많잖아. 옛날에 타이의 대모험의 헤들러. 걔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면 점점 감화 감동도 약간 용사 포지션으로 올라가잖아요. 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뭐 그 시리즈를 봐도 이 워크래프트 우리가 호드여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주인공은 호드라고 인간 새끼들한테 이렇게 핍박받는 애들이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쓰랄 봐. 그걸 역전시키거나 아니면 모호하게 하거나라는 건데 이 작품은 그러지 않고 아예 마족은 나쁜 놈. 절대 개화할 수 없는 놈. 그거는 뭐냐? 야 선천적으로 원래 그런 애들이야라는 거잖아. 계속 그런 설명들이 나오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점이 새롭게 보이지 않았나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냥 맹수지 진짜 막 표현 그대로.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마족도 나름 착한 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착한 보긴 놈을 했어요. 흉내낼 수는 있지.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한꺼번에 뒤집어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점들 말이 통하지 않을까? 프리렌이 너무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네. 처단해야 될 악으로만 규정한 게 아닐까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점이 신선하다는 거죠. 네. 자 이제 프리렌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이때 이제 상황 설명이 나오지. 칠붕현이라는 애들이 마왕의 이제 뭐 7 뭐 수하 정도 되는 장군격의 어떤 뭐 이런 부하들이 아직 살아남았나 봐. 뭐 7대 마족 좀 되나 보지. 이 칠붕현 중에 단두대 아우라라는 애가 있어. 얘가 그동안 힘을 찾았다. 그래서 지금 요 백장령에 와서 화친을 제안했다. 근데 프리렌은 마족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마족은 사람 말을 쓰는 거는 사람을 잡아먹기 위함이야. 그래서 이제 예시를 위한 회상이 나와요. 과거 마을 사람을 잡아먹은 어린 마족에 대한 일화가 나오는데 얘를 이제 죽여야 돼 뭐 하는데 얘가 갑자기 아파 엄마. 하니까 못 죽인 거지. 촌장이 얘를 그냥 살려서 내가 같이 키우겠다 하고 얘를 같이 키웠어. 교화시키겠다 뭐 이런 거였지. 마치 내가 뭐 엄마 일은 그냥 고아처럼 보였겠지. 그래서 자기 딸하고 같이 놀고 그랬어요 맨날. 그런데 갑자기 촌장을 죽이고 불을 질러서 그 딸은 뭐 기절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여자한테 이 딸을 갖다 주려고.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이 어린 마족이 누군가의 딸을 잡아먹은 거야. 그래서 그 부모가 얘를 너무나 원망하고 있는데 촌장이 살려두자라고 했더니 그가는 얘한테 늘 살기를 띠고 있었대. 그래서 얘가 생각하기로 마족이 생각하기로는 아 쟤는 딸이 없어서 나한테 이러니까 내가 딸을 갖다 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촌장을 죽이고 딸을 주려고 했었던 거야. 그치. 이제 그 정도의 사고방식인 거야. 네. 그러니까 아 그렇게 얘는 지금 딸을 주면은 야 나한테 안 그러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 내가 잘못 판단했나 보다 이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 이래 또 그랬더니 그때는 베어버리죠. 흰멜이 베어버리잖아. 네. 내가 할게 이러고 한 번에. 왜냐면 그 전에 흰멜은 얘가 그렇게 엄마 했을 때 얘 살려두자라는 쪽에 동의해가지고 안 죽였거든. 그러니까 마족은 뭐냐면 원래 자식을 기르지 않는다.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제 고독을 당연시 여기는 생물이기 때문에 가족 개념 자체가 없다. 근데 왜 엄마라고 하냐? 그러면 너희들은 못 죽이잖아. 그걸 안 거죠. 그렇게 해서 써먹은 거다. 그래서 엄마라는 말 너무 멋진 말, 마법 같은 말이야. 뭐 이러면서 죽어간다. 그래서 이제 다시 현재로 오면은 이 마족 이름은 류그너예요. 적혈조수를 쓰죠. 맞아. 너무 그거여가지고. 아무튼 얘랑 이제 한 2명의 이제 그 화친 사자 자격으로 왔는데 이 그라나트 백작 같은 경우도 얘를 죽이려고 해. 근데
이 류그너가 그 칼을 앞에 둔 상황에서 딱 방의 분위기를 파악하니까 그 방이 이 백작의 아들 방이잖아. 죽은 아들의 방인 걸 알고 아직도 열심히 치우고 있고 청소하고 있구나라는 걸 간파를 하고 이래. 내 죽은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그 죽은 아버지의 방도 내가 매일 청소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당연히 거짓말인 걸 이제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랬더니 이 백작이 결국은 칼을 내려놓고 외교를 이어나가기로 한다. 나가고 나니까 아버지가 뭐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마득 한 명이. 근데 그런 게 있어. 그냥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류군의 목적은 뭐였냐? 화친을 맺으러 온 게 절대 아니었지. 아닌 거죠. 이 마을을 보호하는 방호 결계가 있는데 이것만 해제하면 금방 먹어버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화친을 가장해서 이걸 해제하러 들어갔다. 그래서 류그너는 이제 프리렌이 자기 정체를 간파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부하인 드라트 같은 경우는 자기 상사가 그렇게 생각하고 유일한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프리렌을 죽이러 겁도 없이 혼자 간다. 감옥으로. 류그너는 바로 죽일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위험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항상 얘기하잖아. 젊은 놈들이 혈기만 앞서가지고 그냥 막내 형사처럼 그때. 그런 거야. 그래서 얘가 드라트라는 애는 프리렌을 죽이러 감옥에 갔는데 일단 위병 목을 썰고 시작을 하죠. 얘의 기술은 그거야. 손에서 이렇게 뭐 실 같은 게 나와가지고 결국은 뭐 썰어버리는 약간 실칼. 마력의 실 이렇게 표현이 돼. 그래서 일단 마력의 실로 프리렌 목을 매달아. 근데 마력으로 이제 목을 방어를 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만 있잖아. 매달려 있어. 이게 사실 이게 엄청난 강도다. 어떻게 그걸 막았냐. 그랬더니 이제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뒤돌아서 있잖아. 목을 매려고. 요즘 마족은 안 되겠네 이래 프리렌이. 겨우 이 정도로 승리를 확신하냐. 그리고 차례로 손을 자른 다음에 아니 내 말 좀 이 말로 해결하자 하는데 바로 죽인다. 들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니네 새끼들은 한 말 안 한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페렌하고 슈타르크는 백작에게 프리렌 석방을 간청하기로 하고 가는 도중에 뭐 만나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류그너가 엄청 강해서 둘만으로는 감당을 못할 거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류그너도 드라트 어디 갔어? 얘 죽었네. 얘 뒤져버렸구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러고 나서 이제 백작이 이제 류그너를 찾아와. 지금 위병이 죽었다. 근데 네 일행 한 명 어디 갔어? 화장실 갔다고 막 이렇게 칼을 겨누지. 그러고 나서 이제 류그너가 본색을 드러낸다. 적혈 조술을 사용하죠. 물론 뭐 이렇게 백념을 하지 않아서 좀 느려. 자기 손 깨물 해가지고 그 피로 하잖아요. 어쨌든 뭐 상대 안 되니까 뭐 위병 다 죽었지 뭐. 그리고 이제 타로칸 프리렌과 페렌 슈타르크 만나가지고 이때 이제 내가 보니까 류그너 엄청 세 하고 이제 걔네들이 얘기를 하는데 니네들이 알아서 해 하고 프리렌은 둘한테 맡겨두고 떠나요. 상대가 강하면 안 싸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랬더니 얘네들이 안 도와줄래나 보다. 우리 둘이 해결해야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인데 사실 프리렌은 그 단두대의 아우라라는 애 얘를 잡으러 간 거였지.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몰랐던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그만큼 약하지 않다. 잡을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하고 뭐 말은 하지 않고서 이제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동 작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페렌하고 슈타르크는 백작가의 밤에 잠입을 해. 그러고 류그너가 그 백작을 이제 구금한 걸 발견을 하죠. 의자에 묶어놨지. 그러고 나서 이제 마족에 대해서 이제 막 류그너가 또 털잖아. 우리 마족은 말이야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이거 마법 하나를 발전시켜 막 그래가지고 빡 해가지고 딱 한다. 빡 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쌓아온 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보여주죠. 그래서 천재는 싫어한다 이런 얘기도 여기서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켜켜이 쌓아와서 만들어낸 그런 걸 얘네들은 없다. 천재 같은 애들은 단번에 해내니까. 그래서 어쨌든 얘가 되게 오랜 시간 적혈조술을 계속 수련해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 도시를 지키는 요 마법 자체도 1000년 전에 플란메가 이제 뒤집어 쓰는 거 방어 마법을 걸었다는 게 나오잖아.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런 천재가 있어서 짜증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마도서만 없애면은 이 결계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 류그너가 잠시 자리를 뜬 사이에 슈타르크가 와서 밧줄을 끊으려고 했는데 여기도 마법을 걸어놔서 안 끊기네. 이 사이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된다. 일단 상대가 안 되지 류그너한테는. 안 되는데 뭐 적혈 조술을 이미 이제 제압을 당하고, 근데 이 상황에 페른이 나타나서 기습을 한다. 이게 이제 작전이었던 것 같아. 네. 그랬더니 뚫렸어요 류그너. 근데 안 죽었어. 그러고 둘은 도망간다. 백작을 데리고. 그 다음에 다시 류그너의 마법 강의가 나와.
그 졸트라크 만든 예전에 걔 있었잖아. 걔 그 일반 공격 마법이 닿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일반 너 지금 나한테 쓴 마법 뭐야라고 이제 페른한테 물어봤어. 몸이 뚫렸으니까. 그거 일반 공격 마법인데라고 대답을 한데 얘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니야. 자기들은 거기에 대한 방어책이 다 있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반 공격 마법이라는 게 결국은 마족을 죽이는 마법이 되어버렸다. 그 정도로 발전했다.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그 엘프 어디서 봤는지 내 생각이 났다. 이러면서 도대체 뭘 가르친 거야? 막 이러잖아요. 걔가 그 우리 일족을 가장 많이 죽인 장송의 프리렌이구나 하고 이 작품의 제목을 처음으로 얘기를 해줘요. 소소노 프리렌. 장의사요. 처음에 장송의 프리렌이라고 했을 때 얘는 살아있고 계속 다른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니까 그런 어떤 운명을 얘기하는 건가라고 했는데 약간 이명 같은 거였어. 워낙 마족을 많이 죽여서 마족끼리는 얘를 장송의 프리렌이라고 불렀던 거야. 그런 점들도 굉장히 재밌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화가면은 백작이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지. 그러고 나서 이제 과거 할아버지 때에도 그 단두대 아우라한테 이제 공격 당하는 거를 용사 힘메리렌이 뭐 구해주고 뭐 이랬던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프리렌은 아우라와 이제 얘는 이제 부리는 게 그 불사의 부대를 만들었어. 시체를 되살려서 네크로맨서죠. 쉽게 얘기하면은 얘랑 이제 맞서러 갔지. 근데 그게 또 되게 특이한 게 그 천칭으로 마력의 크기를 잰 다음에 자기 마력 한쪽은 이제 상대방 올려가지고 무게가 무거운 쪽이 이제 그 뭐죠? 상대방을 복종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근데 이게 기술 있잖아요. 사기템인 게 전사랑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야. 전사는 마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다 부리는 사람들이 거의 다 전사지 뭐. 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 뭐 유골인 이런 것도 사라지고 갑옷만 남은 그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사가 또 딱 그렇게 복종만 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강한 애들은 또 그거에 반해서 움직이기도 한다고 했어. 이제 몇 분? 뭐 되게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때 반항을 하면서 막 움직인다. 이제 그걸 약간 경계하는 것도 있었고 어쨌든 이게 되게 절대적인 기술인 게 얘는 아우라 같은 경우는 500년 동안 산 마족이야. 그래서 그동안 얘 마족치고도 엄청 오래 살았다는 식으로 나와. 그동안 쌓아온 마력이 어마어마한 걸로 나오지.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면 질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거 약간 미스터리 스타일로 풀었죠. 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나오는데 이제 마력을 볼 수 있는 걸로 나오지. 왜 이렇게 방심을 하나? 근데 사실은 방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력이라는 게 MP가 소모가 되면은 그게 크기 차이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마력을 소모시킨 거야. 프리렌이 계속 이 부대를 해치우지를 않고 자꾸 마법을 해제를 하는데 이 해제 마법에는 마력이 훨씬 더 많이 든다 이거지. 그래서 계속 마력을 소진시켰어.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천칭을 사용하면 내가 필승이야.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페이크가 프리렌은 어마어마한 페이크가 있었던 거죠. 이게 약간은 여러 화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자, 어쨌든 이거야. 그런데 이제 마력을 소모하면서까지 이제 복종 마법을 하는 건 이제 이렇게 뭐 또 힘멜한테 맨날 혼나면은 얘는 다시는 안 그러고 사는 게 있으니까. 자, 어쨌든 그리고 나서 슈타르크는 상대가 안 되는 걸 알고 프리렌을 막 데려오자. 뭐 이런 와중에 이미 그 옷에 그 류고너의 피가 묻어 있었어. 그치. 그래서 발견이 됐어. 막 옷을 버리는 상황에 류고너가 튀어나와서 기습을 당한다. 피가 있으면 피가 묻은 데는 뭐 다 추적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GPS. 류고너는 강의에 굉장히 특화된 인간 마족이기 때문에 또 이거 찔러놓고 또 페렌을 관통해서 구속시켜놓고 또 막 수다를 떨어요. 그냥 입 턴 거 되게 좋아해. 아니 너 어떻게 이걸 썼어요? 뭐 이렇게 막 하다가 이 방심한 틈을 타서 이제 구속을 풀고 페렌이 지팡이로 그 등을 겨눠요. 그 네가 쏘기 전에 내 피가 네 목을 먼저 벨 거임 막 이렇게 또 협박을 하는데 그 회상에 또 나오면서 페렌 자기가 너무 그 프리렌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하는데 또 칭찬을 해주지. 네가 속도는 나보다 빨라. 그랬더니 여기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방어를 안 했으면 류그너는 즉사한다는 걸 알게 돼. 이 정도로 빠르다. 그래서 막 창창창창 하면서 하더니 이상하다. 내가 훨씬 센데? 내가 훨씬 센데 왜 이렇게 밀리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돼. 그치. 이상하네. 이 새끼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패착은 옛날에 샤이아인들이 한번 했었지. 벨지터가 이미 한 번 했지. 얘네들은 전투력을 조절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다 그거잖아. 피라미드를 하더니 와, 이거 전투력이 올라가. 아니 근데 그거잖아요. 여기서는 그게 나오잖아요. 마족들은 자기의 그 마력을 속일 수 없다. 아니면 그런 개념이 없다 그랬어. 왜냐면 자기의 지위인데 그걸 왜 속여? 그런 거지.
후에 뭐 나오지만 미리 얘기하자면은 인간에게 어떤 뭐 지위나 뭐 이렇게 권력 같은 거는 옷이나 뭐 재화나 이런 걸로 표현이 되잖아. 근데 마족은 그런 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갖고 있는 마력으로 그러니까 마치 야수들이랑 비슷한 거야. 네. 힘의 크기를 판단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뭐 복종하는 거지. 네, 등수가 정해지고 권위가 부여가 된다. 그러니까 굳이 그걸 감출 생각을 아무도 안 한다는 그런 거지.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걸 왜 감춰? 감추면 손해인데. 그렇지. 나 이렇게 잘생긴 한데 이걸 왜 감춰하는 야 거야? 비슷한 롤렉스 거지. 있으면 차고 다녀야지. 뭐 이런 거지. 벤츠 몰고 다녀야지. 제일 비싼 차 타고 다녀야지 막. 이거 봤냐? 막 이러면서. 금리 빨리 봤냐? 막. 그렇게 비싼 거 막 자랑하고 다니니까 다 뽀리 당하고 하는 거요. 그래서 류그너가 이제 페른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비겁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식으로 막 말도 안 된다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프리렌과 페른 같은 경우 이게 비겁한 걸 알고 있어. 네. 하지만 너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라면은 감수하겠어. 필승법이라며. 약간 그런 입장인 거지. 자 그리고 슈타르크랑 리니에라고 그 트윈테일한 마족이 있어요. 네. 얘는 격투가던데. 류그너의 부하 수하 중에 하나인데 이미 그 전투가 나오기 전에 슈타르크는 쓰러져 있어. 그런데 얘가 스승의 기술을 모방해서 스승이랑 아이젠의 기술을 모방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의 기억을 잃고 그 기술을 모방하는 거였지. 이게 얘 마법인 것처럼 보여. 그래서 계속 싸우다 또 쓰러지니까 회상 시작해. 회상을 하면 뭐? 힘을 얻는다. 강한 상대에게 이기는 법이 뭔지 알아. 아유 또 명언 또 나오기 시작해. 몇 번이든 일어나. 그러니까 전사는 이거지. 센 놈이 뭐 그 오래 살아남은 놈이 강하고 맞아 그거야. 약간 그거잖아. 짝패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네 기술은 똑같긴 한데 스승보다 훨씬 가볍다. 그래서 얘의 기술은 뭐냐? 그 방어 없이 허리를 내어줘요. 근데 안 베요. 얘 기술 자체가 가벼워서 결국은 치명타가 안 되니까 이때 내려쳐서 죽인다. 그리고 동시에 페른 역시 류그너를 관통시켜서 죽여버린다. 그렇게 되죠. 근데 류그너도 이제 그제서야 안 거잖아. 아, 페른이 나보다 훨씬 센 애였다는 걸 인정할 때쯤엔 죽게 된 거죠. 스카우터가 없었어 걔는. 아, 스카우터가 있는데 스카우터가 잘못된 거지. 그렇지. 숨기고 있으니까. 전투력을 숨기다니. 결국은 그 마력이라는 걸 이제 감춰왔다라는 거 네. 과거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과거 프리렌과 이제 플란메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프리렌이 처음 플란메를 만났을 때도 세긴 셌나 봐. 그치. 그러니까 마왕군의 장군격인 어떤 마족을 쓰러뜨렸어. 그렇지. 근데 그걸 보면 플란메가 좀 딱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센데 뭐하러 정면으로 싸워 이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마을 엘프 마을이 다 전멸을 하고 유일하게 이제 프리렌만 생존을 해서 얘 마력이 좀 있는데 너 내 제자가 되어라 하고 데려가는 와중에 그 가다 보니까 마족도 셋이 나타나요. 그렇죠. 얘는 방금 죽인 장군보다 더 센 것 같아. 근데 얘네가 왜 튀어나왔냐? 마족들은 자기 그 마법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압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나와서 싸운다는 거야. 이런 거지. 나는 뭐뭐뭐해 뭐뭐보다 하면서 싸움 거는 거 똑같은 거지 뭐. 그리고 지금 프리렌을 죽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엘프를 다 전멸시키라고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답이 여기 뭐 계속 얘기했지만 일부러 마력을 억제해가지고 실력을 간과하게 만든 거야. 오판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거 사이에 이제 기습을 해서 제거하는 요런 전술을 플란메는 계속 구사를 했던 거고. 그래서 프리렌한테 계속 수행시킨 게 뭐냐? 마력을 제어하는 거. 언제까지? 평생. 그러니까 이것도 드래곤볼에 나오는 건데 나중에 손오공하고 손오반이 수련하는 게 그거잖아. 그 초사인 상태를 평소에도 계속 유지하는 걸 수련을 하지. 이게 디폴트야. 여기서 여기 베이스부터 시작하자 하고 그럼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는데 똑같아. 귀멸의 칼날에도 그러잖아요. 그 호흡법을 이제 평소에 맨날 하고 있으라고. 항상 호흡을 잘해야 된다. 천천히. 그러고 동시에 이제 기초 마력을 높이는 요 수행만 계속한 거야. 자 그래서 아우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복종의 천칭을 쓰기 전에 계속 조심성이 좀 많았어. 자기는 이제 500년치 마력이다. 그래 너 이길 거야. 너 이미 좀 마력도 내가 쓰게 했다. 뭐 이런 상황에 다시 또 회상이 들어가. 아까 얘기했던 그 교환한 마적의 마력을 억제하지 않는 그런 이유 자체가 이제 설명이 되고 그래서 스승이 이제 가르쳐 주는 게 막 그런 거였지. 조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마력을 계속 억제하면 살아라. 그치. 네가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건 마왕을 죽일 때다. 그래서 정말 남겼죠. 남기긴 했지 벌써. 힘멜 그 뭐 일행 해가지고 프리렌 하면 다 대부분 알잖아요. 전설의 인물. 하지만 너무나 전설, 진짜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설이라 아직도 살아있어라고 인식을 못해. 그러니까 평생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나 엘프 처음 봐 이러잖아.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아우라가 천칭을 사용을 하는데 이때 이제 개방을 하지. 프리렌이 내 마력을 보여주마.
천년이다. 천년이라고 그때 처음으로 언급을 했던 어.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겼잖아. 그렇죠. 이 복종의 천칭이 이제 반대로 작용을 해서 딱 돌아서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우라 자해해. 이럴 리가 없는데 부식 하면서 끝나죠. 목이 떨어져 나가는 그 연출도 재밌던데. 그 시선을 이렇게 막 뒤집어지면서 딱 나와. 땅바닥에 떨어진 그 아우라의 그 시각으로 구성한 그런 최후로 또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우라와 싸웠던 그 전장에 이제 막 백작이 딱 찾아와서 보는데 그 목 없는 기사들 다 보니까 시체들의 상처가 하나도 없네. 아, 경의를 표해줬구나. 그 사이에 보니까 자기 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 평생 감사해도 모자라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고 나서 이제 상으로 뭐 항상 뭐 줄까 하면은 마도서잖아. 네. 이 도시의 방어 결계 마도서를 줘. 근데 그거 가짜야. 가짜인데 알아, 줘 그냥. 나 이거 슈미야. 슈미다요? 아무튼 그래서 받아온다. 그리고 아우라 토벌 한 다음에 이제 마을에서 평화로운 한때를 또 몽타주로 쫙 보여주지. 시간 또 한 1년 지났겠네. 이 몽타주 기법이 자주 나오는 거는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만화보다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모험이 끝난 다음에 마치 그 루피 일행이 뭐 술잔치 벌이고 이런 것 이상이야. 그냥 아침에 일어나 뭐 씻고 뭐 하고 밥 먹고 이런 거를 한 점 한 점을 매일매일 보여주는 게 있어. 물론 어떤 때는 막 6개월이 훅 지나가기도 하죠. 네. 뭐 산속 산장에서 막 6개월 있다. 지금 요 얘기인데 이제 곧 나올 얘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북부로 가려면은 이제 바뀌었대. 얘는 이제 세상사에 좀 어둡잖아. 그 사이에 반세기 한 전에 고작 한 반세기 전에 무슨 1급 마법사 자격증 이게 배포하는 데가 따로 생긴 거야. 발부하는 데가 생겼어. 프리렌이 있을 때는 아무 체계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게 또 바뀌었어? 또 바뀌었어? 근데 프리랜 정도는 그냥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없으면은 통과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운전을 되게 잘해. 하지만 운전 면허증이 없으면은 그치. 무면허잖아. 근데 프리랜 정도는 그냥 면허 있는 걸로 쳐주면 안 되냐는 얘기야. 또 나도 운전할 줄 알면 무면허라고 운전해도 돼? 그래도 안 조금- 된다고. 너무 빡빡해. 그래서 1급 마법사 자격증을 따야 돼. 그래서 이거 어디서 딸 수 있냐? 북부 제국 최대 마법 도시인 오이서스트라는 데 가면은 1급 시험을 볼 수 있다. 여기가 이제 목적지가 된 거죠. 그렇죠. 가다가 무슨 뭐 슈베아 산맥이라는 데 가기 전에 눈보라를 정면으로 맞아. 이때 이제 길을 잃어버리지. 그러고 나서 막 슈타르크가 쓰러져서 막 페른이 이제 부축하는 게 나오고 이게 둥둥 떠가지고 가는 거죠? 안 돼, 안 돼. 안 됐나? 그걸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여기서 그걸 잘못 날라간다고. 쓰면 날라간다고. 그래서 페른이 부축하고 갔더니 슈타르크가 그래 좋은 냄새 이랬더니 기분 나빠해. 나중에 근데 또 프리랜이 하면 또 좋아해 그거는. 그런 거 있지. 그러고 나서 프리랜이 예전에 여기 오두막이 분명히 있었다. 그때 정말 오두막이 있는데 근데 그게 몇십 년 전 얘기니까 원래는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있긴 있었어. 안에 보니까 엘프 몽크인 크라프트가 있어. 스쿼트 하고 있어. 근데 이거 몸을 다 벗고서 막 하고 있으니까 다들 으쌰. 변태인 줄 알고 잠깐 나가잖아.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오해를 풀고 들어와서 슈타르크 기절해 있다가 깼는데 몽크의 품 안에서 깨어났지. 되게 싫어하잖아요. 아 근데 야 갑자기 기절했다 일어났는데 낯선 남자가 옆에 팔베개 해주고 있으면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죠. 그것도 근육 우락부락한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술에 식량 싣고 온 게 있어서 그거 가져오면은 뭐 여기서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마법을 써서 나르지 그냥은 못 날라서 이걸 가져와서 같이 수렵하고 채집해서 이것도 몽타주로 얘네 넷이 이 오두막에서 반년 가까이 살았다. 근데 처음엔 그래서 식량도 좀 풍족해졌는데 나중에 보면은 빵도 이렇게 나눠 먹고 있고 막 그래요. 뭐 그러겠죠. 되게 시간이 많이 흘렸다는 게 표현이 되더라고. 다람쥐가 모아놓은 막 씨앗도 먹고 걔네 거 막 뺏어 먹고. 뭐 돼지도 잡고 토끼도 잡고 뭐 이런 거 같더라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크라프트와 프리렌이 이 여신님에 대한 대화를 여기서 나눕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은 아무도 기억을 못한다. 왜? 다 죽었잖아. 내가 제일 오래 사니까. 그런데 여신님은 기억할 거다. 그래서 크라프트는 그래서 종교에 귀의를 한 것 같아. 나중에 보면 얘도 되게 오래 살았고 과거에 모험가였던 게 나오죠. 네. 엘프죠 얘도. 네. 엘프니까. 그래서 동상 있는 것도 발견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크라프트가 그래. 근데 프리렌은 약간 여신님에 대해서 회의적이잖아. 아직까진 그렇죠. 네. 그래서 네가 여신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널 칭찬해 줄 테니까 네 얘기를 해봐 라고 했는데 얘가 잠깐 그 하이터와의 회상을 하더니 같은 얘기를 해요. 하이터도 과거에 나한테 얘기해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내가 칭찬해 줄게 어쩌고 그랬더니 이 회상이 끝난 다음에
평생 마력을 억제했다라는 걸 이제 하이터가 어느 순간 알게 된 상황이 왔었던 것 같아. 과거 처음 만났을 때 내 마력이 한 5분의 1 정도 되는군요라고 했더니 저 새끼 기분 나빠 이러거든. 근데 이게 일부러 억제하고 있었다라는 걸 이제 하이터가 알게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라는 걸 알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요 장면을 떠올리고 나서 크래프트한테 그러지. 칭찬해주지 않아도 돼. 난 이미 칭찬받았어. 그리고 그때 그러잖아요. 프리랜도 그거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우리가 같이 하는 시간이 얼만데 라고 이 표현을 또 하거든요. 10년이나 같이 하는데 물론 프리랜한테는 찰나겠지만 그러니까 참 시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작품이지. 네. 시간을 어떻게 보내? 이렇게 찰나로 보내는 오두막 같은 경우 6개월이라고 하는데 뭐 쏘살같이 지나간 거잖아.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되게- 6개월도 긴 세월이죠. 그리고 되게 무용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이렇게 6개월을 한꺼번에 보냈다고? 뭐 정신과 시간이 반도 아니고 갑자기 이랬다고? 뭐 근데 이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겨울이 긴데 거기서 보낼 수밖에 없다고. 뭐 크라프트는 계속 거기서 스쿼트 하니까 뭐 튼튼해졌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 안에서 만약에 겨울에 6개월 동안 여기서 버텼어. 이게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해? 아니야. 그런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헤어지면서 이제 또 언젠가 된지 모르겠지만 또 만나자 하면서 헤어지죠. 그렇죠. 이것도 재밌는 점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저는 만화책 처음 보면서 아 얘가 새로운 동료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꾸 이별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뭐 슈타르크까지는 되나 했는데 얘는 끼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재미있으니까. 그치. 나머지 조금 써먹다가 안 되면은 약간 이별하는 느낌도 있고. 크라프트 그래요? 재미없었나 봐 여기서. 아니 생각해봐 6개월이나 같이 있으면 마치 얘가 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네. 같이 갈 법도 하잖아. 다른 직업으로 배치한 것도 약간 그런 포석이 아닐까 그러니까요. 싶긴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또 만날 것 같긴 해요. 굉장히 쿨하게 이별해. 이거는 이별이 아니야 이러잖아. 언젠가 다시 만나자. 몇백 년 후에 우린 다시 만날 거야 라고 하면서 헤어져. 그러니까 다시 만날 것 같아요. 그런 시간 감각이 되게 재밌죠. 어떻게 또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기도 하고. 크라프트 만나진 않지만 그 근처를 지나가긴 하지 프리랜 일행. 그 예전 마법사 시험할 때.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더 끊어갈게요. 네. 자, 크라프트와의 이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검의 마을이라는 데에 좀 도착하는 뭐 그런 얘기인가 봐요.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돌파 A플랫.